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8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에 이어서 7번 땅과 산과 밭의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성씨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의 뿌리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성씨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본래 이 나무의 뿌리를 상징한 글자인데 의미 있는 획의 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 획에 버텨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획을 결합하여 성씨씨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사라져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 획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 버텨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성씨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씨씨는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종족이 지파로 나뉘어져 혈족이라는 생각이 사라져 가는 것을 버텨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일성씨라는 뜻이며, 성씨는 곧 나무의 뿌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박씨가 있고 박씨는 박씨박의 성씨씨이므로 그 성이 박이라고 쓴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성씨씨입니다. 다음은 낮을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리고 낮은 사람을 대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낮을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뿌리의 뜻을 나타내는 성씨씨 밑에 한이를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고, 또 해서에서도 이 뿌리의 뜻을 나타내는 성씨씨의 그 밑에 짧게 한 획을 가로 그어서 낮을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낮을저는 나무의 뿌리가 있는 곳을 가리켜 그곳이 평지보다 낮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낮다, 또 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낮을저의 고자입니다. 훈과 음은 낮을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씨씨는 뿌리의 상형자이고, 식물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뿌리가 되는 것이 성씨라는 뜻인데, 지금의 글자는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종족이 지파로 나뉘어져서 혈족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나타내는 한 획에 그 사라져가는 것을 동족이라는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버텨주는 것이 성씨라는 그 획을 결합해서 성씨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낮을저입니다. 낮을저는 성씨씨를 글자 위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나무의 뿌리라는 뜻이 되고, 그 나무의 뿌리에 밑에 있는 부분에 한 획을 가로 그어서 낮다, 또 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낮을저 밑저입니다. 다음은 얽힐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덩굴 식물의 덩굴과 덩굴이 얽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얽힐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덩굴 식물의 덩굴과 덩굴이 얽혀 있는 것을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여 얽힐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얽힐규는 덩굴 식물의 덩굴과 덩굴이 서로 얽힌 줄기를 상형한 글자로 이를 얽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얽힐규가 부분 글자로 쓰이면 쌀포와 글자 모양이 같으나 전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곧 쌀포의 전서이고, 또 얽힐규의 전서는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글귀구에서 이 얽힐규가 글자의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드리울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수양버들 가지가 땅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드리울수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초목의 가지가 드리워진 것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땅에 드리워진 것을 나타내어서 땅토를 결합해서 드리울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초목의 가지가 드리워진 것이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토를 결합하여 드리울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드리울수는 수양버들처럼 초목의 가지와 잎이 길게 드리워져 땅 위에 치렁거리듯이 물체를 들이운다, 또 수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직이 있고, 수직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서로 90도 각도를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드리울 수입니다. 바탕소에서 드리울 수가 획줄임하여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얽힐규는 덩굴식물의 그 덩굴이 서로 얽힌 것을 나타낸 것을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얽힐규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리울수입니다. 드리울수는 초목의 가지가 땅에 드리워진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은 맨 위에 가지이고 또 그 가운데에 있는 가지이고 맨 밑에 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드리워진 부분, 또 오른편에 드리워진 부분에 흙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드리워졌으므로 땅토를 이렇게 꿰어서 결합하여 드리울 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훈민 한자의 부분 글자를 결합하는 파자 기억법으로 다시 한번 쓰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울 수는 맨 위에 있는 가지, 가운데 가지, 그리고 맨 밑에 가지이고 왼쪽에 늘어진 가지, 또 오른쪽에 늘어진 가지가 땅토, 땅 위에 드리운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흙토를 결합하여 드리울 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위에 가지, 가운데 가지, 맨 밑에 가지, 그리고 왼편에 늘어진 가지, 오른편에 늘어진 가지, 그리고 땅토를 결합해서 드리울 수의 글자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흙토 땅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 위로 만물이 돋아나는 것을 나타내어서 땅 위에 하나의 새싹이 돋아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흙토 땅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만물의 뜻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긋고 위상을 결합하여 흙토 땅토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흙토 땅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흙토는 땅은 만물이 자라나는 바탕이므로 땅 위로 만물이 돋아난 것을 나타내어 이를 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토공이 있고 토공은 흙일을 하는 위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흙이 덮인 육지가 이 땅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토지가 있고 토지는 땅토 땅지이므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흙토 땅토입니다. 이 흙토가 글자의 변으로 쓰일 때 변형한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밭전입니다. 밭전은 도우미 그림에는 사방으로 밭둑이 난 밭의 그림이 있습니다. 밭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는 이 밭의 상형자와 그리고 밭둑을 나타내는 열십자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밭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밭전은 밭과 밭 사이에 사방으로 난 밭둑의 상형자로 이를 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답이 있고 전답은 밭전 논답이므로 논과 밭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밭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흙토 땅토는 땅은 만물이 자라나는 바탕이므로 땅 위로 만물이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획을 결합하고, 그리고 가로 그은 두 획은 위상입니다. 그래서 흙토 땅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전입니다. 밭전은 밭의 모양의 사방으로 난 밭둑을 나타내는 열십자 모양을 결합하여 밭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산산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뚝우뚝 솟아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매산산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우뚝우뚝 솟아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매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매산은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의 상형자로 일 매 또는 산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산수가 있고 산수는 매산 물수 곧 강물수이므로 산과 강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매산 산산입니다. 다음은 낭떠러지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위 낭떠러지 아래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엄의 짜임은 이 바위 낭떠러지가 우무각에 들어간 단면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낭떠러지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낭떠러지엄은 바위 낭떠러지가 우무각에 들어간 단면의 상형자로 원시인의 집이라는 뜻이 되어 이를 낭떠러지, 굴바위 또는 바위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음은 낭떠러지엄, 굴바위엄, 바위집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매산, 산산은 세 개의 산봉우리를 상행한 글자로 매 또는 산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매산, 산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낭떠러지엄입니다. 낭떠러지엄은 바위 낭떠러지가 우무각에 들어간 단면의 상형자로 원시인의 집이라는 뜻이 되어서 낭떠러지 또는 굴바위 또는 바위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언덕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북쪽에 나지막한 산 언덕을 등지고 자리 잡은 마을의 그림이 있습니다. 언덕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북녘북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집터를 가리키는 한이를 결합하여 언덕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북녘북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집터를 가리키는 한이를 결합하여 언덕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언덕구는 사람들이 북쪽을 등지고 겨울에 햇볕이 따뜻하고 여름에 바람이 시원한 남쪽을 향하여 산기슭에 집터를 잡으면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일 언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릉이 있고 구릉은 언덕구 언덕능이므로 나지막한 산 언덕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훈과음은 언덕구입니다. 다음은 쌓일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지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무너진 산 언덕의 그림이 있습니다. 쌓일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지층이 쌓여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쌓일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쌓일퇴는 무너진 산 언덕에 겹겹이 쌓인 지층의 상형자로 언덕부에 비하여 흙더미가 조금 쌓인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쌓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관청관에서 쌓일퇴가 글자의 밑부분으로 획줄임하여 변형한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훈과음은 쌓일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언덕구는 북녘북의 글자가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집터를 나타내는 한 획을 가로 그어서 북쪽에 나지막한 산 언덕을 의지하여 집터를 잡으면 그 북쪽에 있는 지형이 언덕이라는 뜻에서 언덕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쌓일퇴입니다. 쌓일퇴에는 지층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흙더미가 쌓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쌓일퇴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쌓일퇴입니다.